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급등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2.18%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플러스 3.09%, 그리고 나스닥 지수 플러스 4.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완화 발언 등의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파월 페드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재정통화정책 허친스 센터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한 제약적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12월에 올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며 금리 인하를 곧 하기를 원하지는 않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페드가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모습이었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금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77%로 보았습니다. 그 전에 50%대보다도 훨씬 높아진 거죠. 그리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23%로 낮아졌어요. 이에 따라 미국의 2년물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3%대 빠지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강한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까지 갈 길이 멀다면서 제약적 수준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긴축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페드의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경제 활동은 직전 보고서에 비해 보합세를 보이거나 경미하게 확장했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드는 소비자 가격이 대부분의 구역에서 완만하게 그리고 또 강력한 속도로 상승했다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가격 인상 속도가 둔화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계속 일정하거나 완만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GDP 수정치는 2.9% 증가해 앞서 발표된 속보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만큼 3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은 시장의 안도감을 형성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11월 ADP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12만 7천 명 증가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9만 명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채용 공고는 1033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 약 35만 3천 건 감소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0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4.6% 하락한 77.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5% 하락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 11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37.2로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했고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 급감 등에 급등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죠. 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35달러 급등한 80.5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 이 페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애플부터 해서 나스닥에 있는 이 기술주들 테슬라 7%대, 애플 4%대, 마이크로소프트 6%대, 아마존 4%대, 엔비디아 8%대 이렇게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애플은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인 중국 성도 정저우시 봉쇄가 완화됐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이렇게 4%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도어 대신은 인력의 6%에 해당하는 125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그 9%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은 일본 에자이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신약이 인지기능 감퇴를 늦추는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4.72%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알츠하이머 관련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체크하는 것도 오늘장 재미있게 이제 좀 재미있게 볼 만한 관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반면에 좀 하락한 종목도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신규 서비스 가입 증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마이너스 14%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하락한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던 미국장이었고 테슬라가 7%, 그리고 그 외 리비안 11%, 니콜라 11%, 루시드 3% 이런 식으로 전기차 쪽도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행 카지노 쪽에서도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고 우리 시장에서는요. 어제 그래도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 반영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월 말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11월 마지막 장을 엄청 좋게 마무리해줬는데 반대로 기관은 좀 매도로 정리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좀 반대였습니다. 개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많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좀 흐지부지해서 종목 차별 장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지수 자체는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움직인다 하더라도 오른다 하더라도 한 740포인트 정도 그 정도에서 또다시 좀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체크하면서 지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좀 갭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겠죠. 그럴 때일수록 좀 조심하면서 수익인 분들은 오히려 흐름 체크하고 또 현금 확보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뭐 한들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종목별로 계속 같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흐름 보면서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거 현금 확보 해놓고 또 반대로 해지수단은 계속 이 2400 이상에서 움직일 때 분할 매수로 인버스 같은 거 해지수단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계속 체크할게요. 오늘 밤 9시에 만나서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이제 주식누나 대상포지는 많이 좋아졌고 컨디션 조절도 계속 잘 했으니 오늘 밤 무리 없이 꼭 진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 밤 9시에 만나요. 12월 첫날 첫 거래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시장도 화이팅 하세요. 이따 또 만나요.